옛날 옛적 푸르른 들판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프랑스의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성실한 나무꾼인 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 나무를 베고 장작을 만들어 마을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두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장은 평소와 같이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훨씬 깊은 숲으로 발길이 끌렸습니다. 계속 걸어가다 보니 그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부신 분수를 발견했습니다. 분수는 무엇인가 신비로운 힘을 발산하는 듯 보였습니다. 분수에 가까이 가자 물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요정이 물살을 가르며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장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 나는 이 숲의 수호 요정이다. 내가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이 분수는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분수다. 너의 진정한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장씨는 그제서야 그가 이 숲에 깊이 들어온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마법 같은 순간이었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 평생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요정은 장의 진심 어린 소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소원은 정말 아름답고 순수하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겠다. 이 분수는 한번 너의 소원을 들어주면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을 유의하거라. 그리고 요정이 마법의 주문을 외우자 분수 주위의 숲은 한순간 빛으로 가득 차더니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요정은 사라졌고 장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대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숲에서 그렇게 멀리 들어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장은 마을로 가서 장작을 팔려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장작은 평소보다 2배의 가격에 팔렸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의 장작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후로도 그의 장작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여 그는 마침내 넉넉한 살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은 숲속의 분수를 다시 찾아보려고 했지만 분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장은 그날의 기억을 간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남은 생을 보내었습니다. 그는 마법의 분수 덕분에 얻게 된 부로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나은 교육과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었고 장씨 가족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 목마다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 외곽의 고대 숲 어딘가에는 마법의 샘이 있어 그 샘의 물을 마신 이는 어떤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샘은 숲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고 수많은 이들이 그 물을 찾으려다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을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레르였고 아름답고도 지혜로웠으며 모든 이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오랜 병에 시달려 매일매일 고통스러워하자 클레르는 어머니를 구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클레르는 어머니가 마법의 샘의 물을 마시면 건강을 되찾을 것이라 믿었고 스스로 그 샘을 찾아 나서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결심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걱정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용기에 감탄하며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새벽, 클레르는 소중한 약간의 음식과 지도를 챙겨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그리 깊지 않은 듯 보였지만 점점 들어갈수록 길은 좁고 어두워졌으며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숲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걷고 또 걸으며 여러 엘프들과 요정, 심지어는 숲을 지키는 늙은 나무의 영혼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용기와 희생정신에 감동하여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클레르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숲을 탐험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정의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작은 개울가에 도달했습니다. 낮은 음으로 노래하는 물은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며 클레르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은빛의 샘을 발견하고 물병에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눈은 어두워졌고 숲은 새로운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클레르는 마음속에 빛나는 희망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길은 가벼웠고 달린 길에서 요정과 엘프들의 조언을 떠올리며 무사히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다시 돌아온 클레르는 즉시 어머니에게 찾아가 샘의 물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물은 신비로운 힘으로 어머니의 병을 낫게 했고 그녀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클레르의 행운에 기뻐하며 그녀의 이야기와 용기를 전설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도 목마다 마을의 전설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클레르의 이야기는 용기 있고 선한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법의 샘을 찾기보다는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마을 리옹에는 마법의 손거울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 거울은 보는 이에게 진정한 내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답니다. 이 전설은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손거울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고 전해졌어요. 하지만 손거울이 악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 거울은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고 했어요. 전설은 리옹 마을 중심부에 살던 소녀 마리안느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정직하고 친절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배운 대로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거든요. 마리안느는 이 전설에 무척이나 흥미가 있었고 손거울을 찾아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마리안느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장과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장 역시 마음이 따뜻한 청년이었고 그도 이 전설에 큰 관심이 있었지요. 둘은 리옹의 오래된 숲을 지나고 험준한 산을 넘으면서 다양한 시련을 겪었답니다. 그중 하나는 마법으로 변장을 하고 그들의 진실성을 확인하려 했던 요정의 시험이었어요. 마리안느와 장은 요정의 시험을 진솔하게 통과하며 그들 내면의 선함을 증명했어요. 오랜 여정 끝에 그들은 손거울이 숨겨져 있다는 신비로운 동굴에 도착했어요. 동굴 입구에는 수수께끼의 문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동굴의 문에는 진실된 마음의 소리가 문을 연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리안느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진실된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소리내어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동굴의 돌벽에 울리자 마법같이 문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동굴 안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놀라운 손거울이 있었어요. 마리안느가 그 거울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자 거울은 부드럽게 마리안느의 미소를 반사했어요. 그 순간 거울 속에는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지는 것을 장이 보았어요. 장은 그 광경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지요. 마리안느와 장은 손거울의 비밀과 그 아름다움을 본 후 이 놀라운 마법의 힘을 소중히 다루기로 했어요. 그들은 이 전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마음먹고 리옹으로 돌아왔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이 손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줬고 모두에게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지요. 결국 리옹의 사람들은 마리안느와 장이 가져온 전설의 교훈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은 마을을 더욱 사랑하고 진실되게 가꾸어 갔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리옹의 전설은 그렇게 계속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프랑스의 외딴 숲 속에는 많은 동물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숲의 중심에는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거대한 떡갈나무가 우뚝 서 있었고 나무는 숲의 수호자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가지 사이에는 숱한 새들이 둥지를 틀고 살았으며 드넓은 잎사귀 아래에는 다양한 작은 동물들이 지내며 서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숲의 다른 주민들 사이에서는 1000년의 나이와 수백 마리 새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 거대 떡갈나무가 마법의 능력을 지닌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능력이란 바로 절대적인 생명의 힘을 주어 다른 존재들이 필요할 때 숲의 균형을 맞추게 도와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숲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냥꾼들이 숲의 깊은 곳까지 발을 들여놓았고 그들이 숲의 동물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물들은 패닉에 빠졌고 새들은 안전한 둥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참새는 다른 새들보다 몸집이 작아서 수줍음이 많았지만 숲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작은 참새는 떡갈나무에게 갔습니다. 거대한 나무님, 우리에게 힘을 빌려주세요. 숲의 모든 피조물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는 위험에 빠졌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떡갈나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작은 새야, 너의 용기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구나. 나의 힘은 너희들의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는 갑자기 짙은 구름이 몰려들어 숲 전체를 덮었습니다. 바람은 거세게 몰아쳤고 비는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들은 비와 바람 속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숲에서 물러났습니다. 숲의 동물들은 나무 아래서 서로를 위로하며 이 변화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참새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떡갈나무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후 작은 참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작지만 큰 용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참새는 숲의 모든 새로운 주민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전하며 믿음과 용기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전해졌고 거대한 떡갈나무와 작은 참새의 우정은 영원히 숲속의 전설로 남았습니다.